예, 안녕하세요. 심플러 T입니다. 예, 제가 오늘 늦게 퇴근을 해서 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많이 좀 당황하시고 힘드시죠? 네, 뭐 주식의 신세계라고 해서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네, 예, 똑같습니다. 예,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 보면 되시는데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판이 솔직히 또 주식의 또 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급락을 했다가 하루는 또 급등을 했다가 급등하고 나서 다시 너무 좀 오늘 좀 조용했죠. 2시 이후로는 좀 조용해서 지인분들하고 이제 카톡을 하다가 왠지 뒤통수가 싸하다고, 예, 진짜 그런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했는데 또 한 분이 이제 그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갑자기 그럼 형님 뭐 다 던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주식을 어떤 그 충분한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의 뭐 느낌 가지고 뭐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어쨌든 장막판에 뭐 호재와 또 악재가 이제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흘 전부터 경고를 하긴 했어요. 뭐 폭파한다 안 한다 했는데 실제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벤트는 끝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벤트는 끝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안 쏘든 저는 뭐 아시잖아요. 심플러는 대북 관련된 어떠한 이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예, 차트 매매 기반으로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중시하는 타이밍이고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의 관점이다. 그렇게 저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 투자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는 그러니까 대북발 뉴스가 나오면, 예, 많이 흔들렸어요. 어릴 때는. 예, 10년 전은 막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왠지 밥도 못 먹고 막 이건 뭐 시가 내로 막 떨어지면 나도 같이 팔고, 네. 그 다음날 또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급락할 때 다시 팔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돌아보면, 길게는 일주일 뒤에 돌아보면 주가가 더 올라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는 일주일 뒤라도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 난 해피한데 시간을 좀, 그러니까 좀 지나서 뭐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일주일 뒤를 돌아보면 내가 팔았던 종목이 10,000원에 팔았는데 12,000원, 13,000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을 한 번 겪은 게 아니라, 예, 한 세네 번 된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때 정말 철이 없을 때, 예, 능력이 모자랄 때 그랬습니다. 내공도 부족했고. 예, 그러나 그 3년 좀 지났어요. 3년 지나고 난 뒤에는 아무 신경 안 썼어요. 미사일 쏘아. 괜찮아, 쏘아. 난 기다릴 거야. 왜?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한 내가 가진 원칙에 따라서 그냥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런 주도주들이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 펀더멘탈, 예, 어떤 그 회사의 어떤 가치와 내재 가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참신한 재료, 예, 뭐 테마도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예, 흔들리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홀딩이고 내려와 더 사줄게, 더 매수해줄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예, 나중에는 돈을, 예, 많이 잃지 않았고, 거의 잃지 않았죠. 잃지 않았고 종목 수로, 그러니까 그 종목을 놓치지도 않았다. 예, 결론 두 가지입니다. 나의 돈을 잃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그 종목을 계속 홀딩해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팔았다 다시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뭐 삼바든 셀트리온 제약이든 지금 뭐 주도주의 입장에서 삼성 SDI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내가 그때 팔았어. 예를 들게 여기 팔았어요. 카카오예요. 팔았는데 내가 다시 재진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세가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좀 튼튼한 장이기 때문에 쉽사리 내가 놓쳐버리면 다시 재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뉴스들이 나오고 뭐 통일부가 해서 뭐 돌파하고 남북관계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다시, 예, 또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막 그전에 나왔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으면 정확한 매수 가격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보든지, 그러니까 뭐 빅텍이든, 예, 뭐 스페코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난티든, 데아티아이든, 푸른기술이든 어떤 급반된 뭐 양면의 어떤 사이드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긴 하지만 다 나름대로의 매도 시점과
매수 시점이 있어요. 예. 어떤 뉴스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일 빅텍이든 지금 스페코든 이 종목을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종목들이 거의 지금 보세요. 빅텍을 보세요. 여기가 보시기에 가만 보세요. 빅텍을 떼고 말씀드릴게요. 빅텍 이 종목은 차트를 보세요. 빅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빅텍이 아니다. 그냥 일반 종목이다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왔죠. 이런 파동과 이런 상승의 어떤 폭이 있습니다. 그 제가 싫어하는 J커브가 만들어져 있고, MACD 보세요. MACD가 지금 거의 꼭지로 달리고 있고, 올라갈 때마다 봉의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길죠. 길고,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없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갈수록 여기서는 그러니까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3차까지 가는 짧은 3차의 상승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네,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냐고요. 매수. 아니에요. 매도의 타이밍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북한이 날고 치지고 뽑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노하우, 예, 그리고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내일 혹은 그 다음날 끝입니다. 생명. 그리고 시가가 떠서 가겠죠. 왜냐면 시간으로 상한가가 깔렸는데, 보세요. 잠깐만요. 시간에 지금 잔량이 400만 주죠. 누가 깔았겠어요? 누가? 유혹을 했겠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주식을 팔고 여기서 작업을 쭉 했어요. 근데 팔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어쨌든 물량을 뭐 매집을 해서 관리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맞네. 팔고 나와야 되잖아. 팔아야만이 자기들도 다시 다시 밑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든 어떻게 끌고 갈 텐데, 예. 분명히 시점은 짧습니다. 길면 이틀, 정말 길면 3일, 혹은 뭐 내일 하루라도 끝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근처까지 군대를 배치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사리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북한 자체가 그 나라 혼자만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 중국이든 가까이 있는 한민족 평화 원하기도 하고,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든 이 상황에서 북한은 분명히 자기들이 원하는 무언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힘듭니다. 그 힘듦을 그냥 어린애 투정하듯이 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나쁘다, 졸렬하다, 정말 나쁘다. 원래 나빴던 놈들이잖아요, 원래. 나빴던 놈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돼요. 너희는 원래 그런 놈들이구나. 그래. 뭘 해줄까? 소를 보내줄까? 돼지를 보내줄까? 마스크를 보내줄까? 진단키트를 보내줄까? 그런 카드를 그쪽이 제시를 하겠죠. 트럼프든, 우리나라한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원하는 걸 좀 들어주면 돼요. 네. 나라가 힘든 것 같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이 힘든 상황이고 쓰러지고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들고 쓰러지는데 그 나라가 지금 온전히 버텨 있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전 진짜 신기해요.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든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서 좀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 빨리 좀 들어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퍼주면 뭐해? 또 폭파하고 도발하고 그러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조금 먹었잖아요. 반평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는 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어릴 때부터 그들이 원할 때마다, 그들이 무언가 요구할 때마다 항상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문제가 트러블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트러블 메이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어주면 또 1년간 잠잠했다가 또 터뜨리고 또 들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세력이 이렇게 깔고 자기들의 무언가 수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월봉. 지금 10년간의 데이터예요. 10년. 그러니까 빅텍이라는 놈이 이번에 유동성 장세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뛰어가는 걸 보니, 그냥 이때 작업을 했던 놈들이, 이렇게 작업을 했던 놈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 번 더 해먹자는 거예요.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해서 먹어보자.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수익을 챙겨가면 되고, 이런 흐름에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관련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SDI, 비대면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백신 치료제 모든 그 종목들이, 제가 집중 공략한 그 종목들이 나름의 펀더멘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개발에 대한 희망성에 대한 재료는 지금 나오는 그 와중에 굳이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제 다 왔어요, 이제. 그리고 내일 장중에 막 시가가 떠서 가겠죠? 10% 이상? 이 떠서 가서 왔다, 꼬리가 길 거예요. 밑에 꼬리도 길고, 위에 꼬리도 길면서 거래가 엄청 터질 겁니다. 그리고 MAC는 당연히, 큰 봉우리가 만들어지겠죠? 과열권에 가겠죠? 그리고, 상한가 안 가요, 못 가요. 상한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시선은 상한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봉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시 급등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세가 끝났답니다. 시세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스페코도 지금 마이너스 밀리면서 시간으로도 상한가 갔거든요. 갔는데 상한가 잔량 거래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다 왔어요. 이제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월봉을 보시면 10년간의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라 했잖아요. 흐름과 패턴. 그럼 이렇게 끝까지 끌어올렸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월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봤자 8,000원이에요. 8,000원. 여기 한두 번 상한가 한번 나오든 한두 번 올라가더라도 거의 꼭지답니다. 꼭지. 여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말 미사일을 어디에 쏘든지 누가 맞아서 우리나라 국민이 죽든지 그런 상황이 않고서는 8,000원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게 스페코의 한계입니다. 한계. 방산 어떤 테마주들의 한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8,000원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제가 대응 전략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을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오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홀딩입니다. 홀딩할 예정이고 내려오는 대로 더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여유 자금으로 더 베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관망입니다. 관망이고 우량주든 다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든 무엇든 SK 관련주든 다 내려오면 더 매수하면 되겠죠? 더 매수하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관련주도 내려봐도 2, 3% 다시 했다가, 시가는 다 갭 하락이 나오겠죠? 갭 하락이 1, 2%라도 밑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다시 양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양봉이 만들어진다에 좀 그런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난티가 그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남북 경협주라고 이제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주 전부터 이렇게 차트가 너무 좋아서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720일 터치하고, 그러니까 조금 추세가 그러니까 대북의 어떤 이슈 때문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양봉을 잘 만들어요. 양봉을 만들고 꼬리가 길면서 위에 721선 자꾸 터치하려고 합니다. 생명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목에 제가 지인들하고도 오늘 종가 베팅은 아니고요. 시간에 베팅 들어갔어요. 시간에 좀 마이너스 9%에서 살려고 하다가 단가 싸움에 저희 쪽 마이너스 8%대에서 잡았거든요. 시간내에서. 시간내에서 지금 이때 좀 잡았어요. 이때 잡았는데 8,640원, 8,600 얼마 잡았는데, 그러니까 시가란다.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가격 자체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한가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아니라 싶으면 하한가로 가야죠. 아난티, 대아티아이 하한가로 가야죠. 갔나? 대아티아이는? 잠깐만요. 하한가로 안 갔네요. 푸른기술, 그리고 대아티아이, 아난티 이렇게 정말 악재면 하한가로 가야죠. 다 던져야죠. 근데 거래 대금도 많고 거래량도 많고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때는 파는 게 아니라 저는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항상 분할 매수. 2에서 3일에 걸쳐서
가능한 저가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다 보면 예, 시간이 지나면 예,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만원, 50만원, 또 종가에 100만원, 시간에 떨어지면 또 50만원, 내일 떨어지면 또 50만원, 그렇게 2, 300만원을 가져가다 보면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2, 3천만원 투자하신 분도 있잖아요. 뭐 1억 이상은 아니겠지만 1억은 뭐 1천만원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죠. 개별 지금 어떤 시세가 그러니까 대세 상승의 어떤 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바닥을 탈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 투자 비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금이다. 그러면 10% 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죠. 예, 4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네, 딱 그 정도. 그래서 제 주위에는 이때도 공략이 들어갔고, 그리고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잘하는 전략, 저점에서 이때부터 샀습니다. 매수, 종가 매수했고요. 샀고, 그리고 오늘도 시초가에 샀어요. 예, 시초가에 샀고,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동영상을 마치고 어제 영상에 제가 댓글에 고정을 해서 안한티 집중한다라고 매수를 좀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수정을 해서 예, 그리고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조금 말을 바꿨어요. 왜냐면 지금 변동 장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나 또 제가 의견을 드렸던 그 말이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또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 제가 죄송하니까, 맞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약간 중립적인 성격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을 캐치하신 분들은 오늘 뭐 시초가에 예,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매수를 했던 분들 중에 장 막판에 갑자기 15%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매수의 어떤 선매수의 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MACD가 2개 이상은 잘 안 가요. 안 나와요. 이것도. 이제 부강약품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MACD가 크게 이제 운동에 빠지면서, 예, 빠지면서 2개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갭 하락이 나면서 떨어져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손절을 못 합니다. 저 또한 손절을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여기서 10% 샀잖아요. 그럼 나머지 10%를 나누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평단가를 예, 올려서 만원대로 올려서 여기에 20에서 터치할 때 저는 정확하게 제 기법대로 합니다. 네, 저도 하나 인간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수도 있고 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비중 조절 잘하고, 그리고 여기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 정한 몇 점이 나오잖아요. 61선 근처, 그리고 121선이 만들어지는 골든 크로스 자리, 중장기, 그리고 시가가 좀 떠서 갔고, 그리고 양봉이 만들어진 이 흐름에 당연히 추가 매수가 가는 게 맞고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평단가가 나아졌는데 마지막까지 좀 버텨주면 좋은데 갑자기 악재가 터지면서 뭔가 폭파시키고 악재가 터지면서 밀렸어요. 그리고 시간에 뭐 8%, 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런데 저는 다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나중에 뭐 5% 더 사든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더 유용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장주 흐름을 보고 종가에 산다든지 아니면 더 내려오면 조금씩 더 분할 매수로. 예, 그리고 이 시기가 예, 길어봤자 하루 이틀, 3일. 더 이상 길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다시 이렇게 남북 경협주, 이제 예, 대북 관련주, 방산주 말고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우상향으로 만드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출렁출렁 하다가 다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격대 자체가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랑 거의 비슷해요. 월봉을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이거든요. 여기 고점이고 여기도 고점에 거의 비슷한 레인지인데 예, 거의 비슷해요. 가격대가 내려가봤자 예, 지금 코로나 이전 가격대가 거의 왔거든요. 예, 더 이상 내려갈 가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여기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근데 내려간다 하더라도 반발 매수 세력이 여기서 대기하는 매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저 같은 놈들이 있다고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장대기 목걸이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의 50%를 체크해 볼게요. 여기죠. 여기 라인 9,400원 뭐 이때
9,200원대네. 네. 맞네요. 네. 한번 뭐 밑으로 조금 꺼지겠죠. 꺼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저는 분명히 여기도 뭐 W자를 짧게 그려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하루 이틀 뭐그 수익을 보고 들어온 어떤 그 공략했던 종목이 아니고 예, 중장기로 봤습니다. 중장기로. 네, 중장기로 어떻게 흐름이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공략이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주는 나중에 1년 뒤라도 크게 상승할 이 월봉을 보면 예, 월봉을 한번 보세요. 언젠가 한번 튈 거예요. 1년 안에는 뭐 한 번 튈 거예요. 뭐 두 배, 세 배만큼 튈 수 있는데 뭐 확언은 아니지만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도 하나의 실적을 또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친북 정책은 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같은 민족이잖아요. 북한 도와줘야죠. 지금 힘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지금 고름이 막 껴가지고 터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의료 지원이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예, 좀 같은 민족이니까 좀 도와주는 그런 또 예, 예, 모습이 나오면 어떨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내려오면 더 사겠다라는 똑같습니다. 이전에 다른 바이오 종목을 공략할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고 한 달, 두 달 주가를 보고 어떤 매도를 가져갈 생각은 저는 없었던 종목이겠지만 단기로 하신 분들은 여기서 밑에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예, 당연히 21선 근처에는 단기 매도 다시 재발라가면 재매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개별 종목 관련해서는 저는 거의 다 홀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좋은 흐름 많이 나왔어요. 예,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예, 보세요. 어제와 완전 분위기 다르죠. 예, 참 이게 주식이란 게 참 이렇게 예, 사람 마음을 애잔하게 합니다. 예, 들었다 나왔다 합니다. 들었다 나왔다. 예. 그러나 그 들었다 나왔다 하는 그런 예, 일이 말이 안 되네요. 예. 좀 쉽게요, 저도.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좋은 흐름이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이 흔들수록, 어떤 종목이든 많이 흔들고, 안 된다, 악재가 터진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한층 더 레벨업 돼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봐서는. 예. 일단, 7월 말까지, 7월 중순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겁니다. 예. 뭔가 흐름이, 그런 흐름이고, 예, 한번 이렇게 막 뒤틀고 흔들고 난 뒤에, 한 번 더 레벨업해서 모든 종목들이 한 단계 더 예, 상승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큰 또 반락이 또 큰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로 TV였습니다.